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니탭 커넥트를 활용한 반도체 공정 데이터 분석 자동화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레테크 데이터랩스 이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 와중에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반도체 공정 예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앞서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자동화는 미니탭 커넥트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커넥트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기능 구성 개요도처럼 미니탭 커넥트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통합,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데이터 통합 부분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MySQL이나 오라클 DB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사내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엑셀이나 CSV 같은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실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뭐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그런 저장소로 데이터를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방법들을 혼합해서 여러 가지 뭐 DB랑 파일을 같이 관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의 저장소에서만 데이터들을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산재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니탭 커넥트는 데이터베이스든 파일이든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손쉽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실습 때도 보여드릴 건데 뭐 SQL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테이블 조인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커넥트 사용해서 그냥 버튼 방식으로 버튼 클릭 방식으로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저장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SQL 기반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노코드 방식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메뉴 클릭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별도의 뷰 테이블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전처리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커넥트의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박스 플롯이나 뭐 바차트 뭐 타임 시리즈 플롯, 시계열도 그런 등의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고 정규성 검정, 관리도, 공정 능력 분석까지 SPC 도구들도 대시보드에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SPC 도구들은 당연히 미니탭 통계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분석 로직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미니탭으로 다른 작업들도 하고 있었다. 뭐 그래프랑 SPC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가설 검정이나 회귀 분석 등도 대시보드로 시각화를 하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미니탭 웹앱에서 분석한 결과를 커넥트 대시보드로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결과들은 원본 소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대시보드에 있는 미니탭 분석까지도 해당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맞춰서 최신으로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기재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여태 세팅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만 세팅해 두시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대시보드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분석 업무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탭 커넥트는 로컬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성해 놓은 대시보드에서 현재 공정 현황만 보고 싶다고 하실 때는 뭐 휴대폰 같은 걸로 접속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절차들은
어떠한 뭐 코딩 작업이 전혀 필요 없고 모두 메뉴 클릭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커넥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실습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실습을 진행할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습 예제로 사용할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공정 예시고요. 반도체 공정입니다. 이 공정들 중에서 첫 번째 공정에서는 기판, 즉 웨이퍼에 필요한 화학물을 균일하게 코팅을 하는 작업이고요. 웨이퍼 중앙에 그 도포액을 떨어뜨리고 판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액체가 바깥 방향으로 퍼져서 얇고 균일하게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정에서는 회전하는 패드 위에 슬러리라는 연마액을 공급을 해주고 웨이퍼를 패드에 눌러서 밀착시키고 회전시켜서 표면을 연마합니다. 해당 공정에 의해서 웨이퍼 표면의 높낮이를 평탄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공정에서는 뭐 비접촉식 광학 센서 같은 장비를 활용을 해서 웨이퍼 표면의 여러 좌표에서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각 좌표별 두께 데이터가 저희가 이번에 실습으로 사용할 예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업에서 직접 이런 공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중간중간 다른 공정들이 더 복잡하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서 공정을 그 실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단순화한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두 번째 실습 예제 데이터는 조사 항목에 따른 합부 함정 결과 데이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이 검출되는지 아니면은 뭐 전기 테스트를 해서 저항값이 너무 낮은지 쇼트가 발생하는지 또 광학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패턴 폭이 기준 대비 너무 벗어나는지 등등 이런 상황에 대한 합불 여부를 판정한 데이터 이 개수형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두 번째 실습 예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린 예제 데이터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웨이퍼를 통해 좌표별 두께 데이터, 그리고 해당 두께에 대한 규격 데이터, 마지막으로 웨이퍼에 대한 합부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두께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떤 제품인지, 해당 제품에서 파라미터명이 뭔지, 그리고 좌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X좌표, Y좌표가 어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좌표에 대한 측정된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을 거고요. 스펙 데이터는 이 두께 데이터 제품에 대한 규격 상한, 규격 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부 데이터는 특정 로트 넘버에 대해서 전체 셀 개수가 몇 개고 그 로트 넘버에 대한 결함 타입에 그리고 그 결함 타입에 대한 판정된 개수, 결함이 몇 개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두께에 대한 데이터, 즉 계량형 공정 데이터와 그리고 합부에 대한 데이터, 개수형 데이터는 지금 저희 회사 내 사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두께에 대한 스펙 데이터는 DB에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고 별도의 엑셀 파일로 로컬에 지금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커넥트를 통해서 통합 저장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어떻게 조인하고 전처리하고 그리고 대시보드 시각화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커넥트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게
커넥트 홈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URL 입력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개수형 데이터, 이거 두께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테이블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add 버튼을 클릭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셋 종류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 뭐 파일이나 뭐 SQL로 불러올 수도 있을 거고 API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클라우드 저장소, 뭐 마케팅 관련 그런 클라우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제공하는 에셋들을 통해서 커넥터로 데이터를 통합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 메뉴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시는 그 저장소에서 뭐 별도의 API를 제공을 한다면은 이 API 기능으로도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MySQL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MySQL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MySQL 에셋이 있는 것을 데이터 셋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호스트네임, IP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포트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오늘 실습 진행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존의 그 연결 상태를 저장을 해놔가지고 여기 커넥션에 이 커넥트 세미나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은 기존에 연결된 DB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테이블 중에 두께 테이블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께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필드들이 지금 불러와 주신 걸 볼 수 있고 전체 선택을 해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또 눌러주고 지금 이 화면은 사전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뭐 필터를 걸어줄 거냐 뭐 이런 기능인데 필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걸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클릭 했는데 이런 식으로 SQL문을 커넥트 상에서 자동으로 짜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지금 저장하기 위해서 해당 데이터의 이름은 두께로 저장을 해주고 경로는 오늘 예제 실습을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둔 2025-0423 웹이나 작업이라는 폴더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가져와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펙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펙 데이터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뭐 여기 add를 클릭해서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동일한 방식인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엑셀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쪽에 드랍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가져와 줬는지 프리뷰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있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네임은 스펙 언더바 시그니스 그대로 가져가고 폴더는 아까 데이터를 저장한 폴더와 동일하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각 개별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폴더에 저장을 해서 좀 더 그 정리된 상태로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임포트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잘 가져와 줬는지 한번 검색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잘 가져와진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 테이블을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이 프로덕트랑 카테고리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프로덕트랑 카테고리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두 개를 합쳐줄 수가 있어요. 이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필드라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SQL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통되는 필드가 있으면은 테이블을 조인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DB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커넥트 상에서도 테이블을 조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홈 버튼을 들어가서 테이블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보시면은 메시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들을 여러 개 불러올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기본 테이블을 두께 테이블을 가져와 주고 그리고 연결할 테이블로 스펙 언더바 시그니스 테이블을 가져와 주겠습니다. 프로덕트는 프로덕트와 연결이 될 거고요. 이 카테고리는 카테고리와 연결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저장만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폴더는 아까와 동일한 2025-0423 웨비나 작업 폴더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동일한 프로덕트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테이블이 조인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 필드들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고요. 지금 프로덕트랑 카테고리라는 필드가 중복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프로덕트와 카테고리 필드를 지워주고 그리고 저는 규격만 USL, LSL만 필요하지 UCL, LCL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UCL과 LCL 필드도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런 버튼을 눌러보면은 제가 지금 보고 싶은 필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저는 두께에 대한 데이터만 확인하고 싶은데 카테고리에 두께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두께가 아닌 것들은 제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필터 탭에 들어가서 카테고리에 카테고리 이퀄 싱리스 즉 카테고리가 두께인 것만 보고 싶다. 이대로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필터링을 하기 전에는 총 968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필터링을 적용을 해보면은 720개 지금 데이터가 필터링 돼서 720개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은 이거 다시 지워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에 대한 것만 그냥 바로 필터링을 걸고 싶다. 좀 손쉽게 걸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우클릭해서 with this value를 눌러도 그냥 똑같습니다. 방금 제가 한 것과. without this value는 이 값만 제외하고 보고 싶다는 거고요. with this value로 다시 적용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720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소트 탭. 이거는 그냥 정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커넥트 상에서 그냥 자동으로 정렬을 준 거고 이거를 지워주고 애더 필드에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오름차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필드 탭에서 지금 제가 규격을 추가를 했는데 이 규격을 사용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이 밸류가 이 USL과 LSL 사이 안쪽에 있으면은 이상 없음. 이 밸류가 USL, LSL 밖에 있으면은 이상 있음. 이렇게 설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필드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뭐 엑셀의 if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필드 이름은 그냥 리저트, 결과라고 해주고요. 여기 설정에서 if를 클릭을 해줍니다. if를 클릭을 해줘서 밸류가 USL보다 크거나 밸류가 LSL보다 작으면은 밸류가 규격 바깥에 있으면은 숫자 1을 주고요. 규격 안쪽에 있으면은 숫자 0을 주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런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규격 바깥에 밸류가 있으면은 숫자 1이 들어가고 규격 안쪽에 있으면은 숫자 0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한 필드의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버로 좀 바꿔주고요. 숫자형으로 바꿔주고 다시 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별도의 뷰 테이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뷰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 모든 작업들이 어쨌든 뭐 코드가 어렵든 쉽든 간에 코드를 작성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커넥트를 통해서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를 걸고 필드를 추가해서 기존 필드를 활용한 새로운 필드를 추가를 해서 뷰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뷰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임은 싱리스로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처리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 전처리 과정에서 사실 이 원 데이터는 전혀 훼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뷰의 개념과 동일하고요. 지금 이 리셋 버튼을 눌러보면은 아까 맨 처음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968개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작업은 그냥 일종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세이브 탭에 가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런을 해보면은 제가 다시 설정한 대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예제 데이터 1에 대한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으로 넘어가서요. 홈 버튼으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대시보드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시보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를 여기 대시보드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Add 데이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Add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고 제가 만들었던 폴더 여기 웹이나 작업에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테이블의 이름이 sickness with spec 이고요. 여기 안에 sickness라는 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 뷰를 해주면은 데이터가 가져와지고 이제 여기서 대시보드 작업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미니탭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어, 대시보드 에셋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
뭐 정규성 검정, 박스 플롯 등등 여러 가지 뭐 바차트부터 파이 차트, 스캐터 플롯 여러 가지 미니탭에서 제공하는 그런 차트들, 시각화 차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품질 도구 쪽에는 관리도와 공정 능력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건데 아까 그 미니탭 웹앱에서 분석한 결과를 커넥트에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어널리시스라는 에셋을 통해서 미니탭 웹앱에서 분석한 결과를 여기 대시보드에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탭에 있는 것들은 여기 슬라이서라고 적혀 있는데 필터, 필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에 대한 데이터 필터링을 건다거나 실시간으로 건다거나 이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대시보드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규성 검정, 일반적인 SPC를 진행을 위해서 중규성 검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관리도를 그려야 할 건데 저는 IMR 관리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원하는 데에 위치를 시키실 수 있고 이 차트의 크기 또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능력 분석은 이게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멀 캐파빌리티 정규 분포에 대한 공정 능력 분석 에셋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좌표별 좌표에 대한 밸류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히트맵으로 표현하면은 좀 더 시각화 관점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히트맵도 구성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성 검정에 대해서 이 시그니스 이거는 뷰 테이블을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뷰 테이블이 저희가 하나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가 그 작업한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오픈만 눌러주면 됩니다. 오픈을 눌러줘서 밸류 값에 변수 값에 밸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룹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도도 마찬가지로 오픈 버튼을 눌러줘서 밸류에 변수에 밸류를 넣어주고 OK 버튼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정능력 분석에도 오픈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칼럼은 밸류가 될 거고요. 서브 그룹 사이즈는 1로 주고 규격 하하는 40, 규격 상하는 44로 넣어서 OK 버튼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히트맵은 또 오픈 버튼을 눌러주고 행 변수에는 포인트 Y를 넣어주고 컬럼 변수에는 포인트 X, XY 좌표를 넣어주고 여기 요약 변수에는 아까 만들었던 제가 규격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는 1로 주고 규격 안쪽으로 들어오면 0을 줬던 이 변수를 넣어서 기능은 탑계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캔버스가 작아서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반원 상태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좌표를 찍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겠고 지금 공정능력 분석에 PPK만 나와 있는데 여기 우측에 그래프 옵션 탭에서 CPK와 기타 다른 통계 결과들도 포함이 되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슬라이서와 카테고리 슬라이서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슬라이서의 변수는 날짜가 되겠고요. 데이트가 되겠고 카테고리 슬라이서에서는
웨이퍼 넘버를 넣어주고 카테고리 슬라이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 다른 카테고리 슬라이서는 어, 카테고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제가 계속 하나의 폴더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특정 공정은 뭐 A 공정에 대해선 A 폴더, B 공정에 대해선 B 폴더 이런 식으로 좀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어, 대시보드 이름은 세미나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저장까지 해주면은 자동으로 프리뷰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프리뷰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오버를 해주시면은 각 타점에 대한 각 타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다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확률들을 보시면은 지금 웨이퍼가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1번과 2번이 있는데 뭐 둘 다 데이터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도도 뭐 대부분의 타점이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능력 분석에서는 CPK가 뭐 1.24 나쁘지 않은 수치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관리도나 정규 분포도나 뭐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절대 안 되겠고요. 뭐 예제 데이터라서 히스토그램 분포나 관리도 형태가 이상한 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트맵을 통해서 특정 좌표의 스펙에 대한 불합격이 집중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뭐 설비에 뭐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공정 균일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카테고리는 시그니스만 있어서 다른 슬라이서를 넣어 볼게요. 프로덕트로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덕트도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뭐 특정 날짜에 대한 것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에 대한 것만 필터링해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대시보드를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습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단순히 분석 결과만 보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알람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도와 공정 능력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셋들과는 다르게 여기 알람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IMR 관리도 알람 버튼을 눌러 보면은 지금 뭐 특정 넬슨룰에 대해서 어, 이메일, 이메일이나 SMS 아니면 여기 커넥트 시스템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메일에 대한 알람을 저장을 해서 만약에 타점을 이 넬슨 룰 1을 위반하는 데이터가 들어왔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은 이메일로 바로 알람이 보내집니다. 마찬가지로 공정 능력 분석 같은 경우도 여기 알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CPK가 1.0 이하로 됐다. 뭐 이런 조건을 내가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메일, SMS 노티피케이션
조건을 줘서 알림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들은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링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인터널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커넥트 사용자에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퍼블릭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커넥트 계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커넥트 로그인이 안 돼 있는 브라우저인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그 차트에 대한 추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은 개수형 데이터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 버튼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것도 MySQL에 있어서 MySQL 커넥트 셈이나 커넥션을 선택을 해주고 다음 테이블은 inspection result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필드들도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inspection result 동일하게 지정을 해서 폴더는 제가 계속 작업하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가 불러와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디펙트 결함 종류별 그 카운트 개수가 적혀져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 따로 데이터 전처리 작업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뷰 테이블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리저트라고 저장을 해주고요. 아까 작업하던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여기 페이지 탭에 기존에 작업하던 거는 어, 두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이름을 정해주고 페이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거는 인스펙션 리저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제가 저장한 뷰 테이블을 일단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줘서 인스펙션 리저트의 리저트 뷰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개수형 데이터로는 로트별 분량 개수에 대한 바 차트와 그리고 분량 타입별 파레토 차트 그리고 전체 분량 개수 합계에 대한 KPI를 구성을 해볼 겁니다. 지금 에셋에서 바 차트를 하나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파레토 차트도 하나 가져와 주겠습니다. 사이즈 좀 조절해 주고 API도 하나 가져와 주겠습니다. 바 차트에서는 변수의 카테고리는 라트 넘버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분량 개수, 합계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로트별 분량 총 개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OK 버튼을 눌러주고 OK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레토 차트에서는 이렇게 각 분량 타입별
어떠한 분량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파레토 차트를 그려주고요. 다음으로 KPI는 총 분량 개수에 대한 KPI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슬라이서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슬라이서는 일단 날짜에 대한 슬라이서를 하나 넣어주고요. 한번 다음은 파라미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어디 로트에서 특히 불량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시 슬라이서를 로트로 주도록 할게요. 특정 로트에 대한 파레토 차트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서를 하나 줘서 이 로트에는 뭐 특히 어떠한 분량 타입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지 또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면은 어느 기간에 주로 분량이 몰려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확인을 그러한 인사이트도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넥트의 대시보드에서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분석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 결과에 대한 조건을 실시간으로 부여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대시보드에 있는 데이터들은 원본 소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내가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가 이 파레토 차트를 계속 또 그리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또 그리고 기존의 미니탭에서 분석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틀만 짜 두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최신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통합이랑 데이터 전처리, 대시보드 시각화까지 모두 끝이 났는데 여태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어떻게 자동화가 되는지 조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대시보드 시각화는 자동화를 위한 일종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동화를 위해서 중요한 건 결국은 원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커넥트에서는 자동화를 플로우라는 기능을 통해 구현을 하고 있고요. 플로우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연결에 대한 플로우가 수동으로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트리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스케줄을 걸어서 쓰시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죠. 아니면 데이터 이벤트, 뭐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거나 삭제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스케줄 기능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분단위,
최하 1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간 단위, 몇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뭐 수동으로 내가 뭘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스케줄러에 따라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실습 내용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플로우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정 조건에 대해서 알람을 또 따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은 원 로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아예 가져올 때 데이터 전처리를 미리 해서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자체를 아예 가공을 하는 거죠. 데이터 전처리를 자동화를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데이터 통합부터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대시보드 시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까지 전 과정을 실제 반도체 데이터 공정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자동화 플랫폼은 사실 직접 써보지 않으시면은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간편한지, 또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만으로는 체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 지금 이 해당 제품은 데모 버전이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데모 버전이 실제로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같은 실습을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관련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궁금하신 점 얘기 나눠보는 Q&A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이제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